자, 이제는 이제 그 디자인이 끝났는데 디자인에서 한번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요 수평 정렬, 수직 정렬 사용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여기는 수평 정렬, 요 밑에는 수직 정렬 이렇게 했는데 그거 사용할 때 우리가 요 칸을 전체 스크린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게 하느냐라는 걸 사용할 때는 이 어레인지먼트를 레이아웃에 있는 수평 어레인지먼트, 수직 어레인지먼트를 사용하는 게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평 어레인지먼트나 수직 어레인지먼트 갖다 놓으면 기본적으로 이 글자가 맨 위에 가서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수평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야지 됩니다. 수평으로 정렬을 해준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코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몇 가지 공부할게요. 자, 첫 번째, 노티파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노티파이어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화면에 뭔가 우리한테 그 주의를 주기 위해서 뭔가를 잠깐 띄워서 뭐 조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세요라고 이런 어떤 알림을 주고, 그러니까 이름도 쇼 알랏이에요. 뭔가 그 알림을 주고 좀 있으면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는 게 요 노티파이어예요. 이거 제일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써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게임을 다시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거기에서 답을 받아서 우리가 그 답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노티파이어는 요 show choose 다이얼로그예요. 선택할 수 있는 다이얼로그를 보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요거를 사용하고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코딩하면서 좀 자세히 나오겠지만 요거를 사용하면 내가 거기서 뭐 예 아니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벤트가 요 after choosing이라는 이벤트가 만들어져요. 선택을 하고 나면. 그래서 요 내가 초이스한 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티파이어 코딩 이렇게 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랜덤 값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랜덤 값을 어떻게 만드니? 랜덤 값은 이렇게 만듭니다. 매스에 보면 매스 안에 랜덤 인테저 from 얼마에서부터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랜덤 인테저 from 2에서부터 그 다음에 20까지의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큰 숫자는 계산하는데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우면 게임이 재미없죠. 그렇죠? 너무 쉬워도 재미없으니까 두 자리 숫자까지 나오는데 1은 좀 의미가 없잖아요. 1 곱하기 20 하면 20이니까 2에서부터 20 사이의 숫자가 랜덤하게 만들어지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되겠다. 그래서 랜덤을 사용하는 방법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TS입니다. TTS. 그래서 TTS는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안녕하세요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 안녕하세요 사용하는 거와 같은 TTS를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TTS에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사용해 보지 않은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TTS의 속성에 보면 요게 country 그 다음에 languag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디폴트로 우리가 사용하면 디폴트로 한국어가 되어 있거든요. 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영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읽어줘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떨 때 유용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의학 용어 같은 거 사전을 만들겠다 그러면 의학 용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발음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거를 TTS를 사용하면 내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면 걔를 영어를 원어민 발음으로 읽어주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TTS를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라는 게 있어요. 프로시저.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고급 프로그램 기술이에요. 고급 프로그램 기술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이 시작하거나 이니셜라이즈 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하나 끝났을 때 한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내가 버튼 하나 누르는 거죠. 제출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이제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랜덤 값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카운트가 문제 1, 문제 2 해가지고 바뀌어야 되고 스코어가 밑에 표시가 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는 것들을 그런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얘를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프로시저로 만들어줘요. 프로시저는 그러니까 이런 그 블록의 모음이에요. 모음.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시저를 만들면 내가 이 프로시저 5개의 동작을 이렇게 call new quiz라는 프로시저 이름만 하나 사용하면 이 5개 동작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 번호를 출력하고 점수를 출력하고 정답 텍스트 박스는 빈칸으로 만들고 이러한 것들 계속 반복되는 일들인데 이게 프로그램 안에 여기저기에서 사용되면 아예 하나의 퀴즈로 만들어 하나의 프로시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프로시저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초기화. 자, 그래서 초기화는 뭐냐면 카운트도 0, 스코어도 0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작하면 뉴 퀴즈 프로시저가 실행이 돼요. 아까 있었던. 그 다음에 버튼이 클릭되면 버튼에 이제 내가 값을 넣고 버튼을 눌러야 되죠. 근데 답을 넣지 않고 버튼을 누르면 그냥 끝나면 되고 답을 넣었으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맞으면 정답입니다 하고 TTS로 알려주고 스코어에 10점을 추가하고 틀리면 틀렸습니다라고 출력하고 TTS로 알려주고 이런 일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끝났으니까 카운트가 하나 증가하고 그 다음에 스코어는 여기서 올라갔죠. 스코어는 올라갔고 카운트가 10보다 크면 이제는 최종 점수가 얼마입니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다시 시작할지를 물어봐 주는 거죠. 그죠? 아까 얘기한 노티파이어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프로시저는 이렇게 아까 요 앞 페이지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알고리즘에 따라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할게요. 자, 앱 인벤터로 가서 여기까지 다 됐으니까 자, 요거를 바꿉시다. 이 제출 버튼을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름을 btn submit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다른 거 수정할 거가 뭐 없나요? 자, 이렇게 된 상태로 자, 블록으로 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블록으로 가서 시작을 하는데 맨 처음에 카운트가 처음에 이제 내가 몇 번 문제인지 하고 그 다음에 점수가 얼마인지는 계속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글로벌 변수로 베리어블로 선언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처음에 카운트라는 거를 카운트는 처음에 1로 세팅을 해주고 1번 문제부터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얘를 카피해서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얘는 스코어는 처음에 0점이죠. 그래서 0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게요. 자, 프로시저를 하나 만드는데 처음에 스크린 1이 이니셜라이즈 될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작하면 문제가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텍스트 박스가 두 개 있었죠. LBL 넘버 원의 텍스트가 LBL 넘버 원의 텍스트가 LBL 넘버 원 슬라이드에는 이게 텍스트 잠깐만요. 슬라이드 보여줄게요. 슬라이드에는 얘가 텍스트 넘버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가 텍스트 상자를 쓰지 않고 레이블을 썼기 때문에 이름을 LBL 넘버 원 이렇게 여기서 써줬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LBL 넘버 원이니까 디자인을 LBL로 했으니까 LBL 넘버 원 이렇게 써야지 될 것 같아요. LBL 넘버 원은 랜덤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있죠. 매스에서 랜덤을 가져다가 2에서부터 20까지의 숫자 하나를 랜덤하게 가져오고요. LBL 넘버 2도 LBL 넘버 2죠. LBL 넘버 2도 똑같이 2에서부터 20까지의 숫자를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여기에 여기 숫자가 나오면서 여기에 문제 1번부터 여기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1이라고 표시해 주는 게 뭐냐면 자, 요거죠. 요게 이름이 LBL 카운트니까 LBL 카운트의 글자를 텍스트를 뭐라고 바꾸냐면 아까 했었던 조인을 갖다가 처음에는 문제라고 돼 있는데 앞에 불릿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그대로 카피해서 쓰면 되죠. 카피해서 문제 불릿 문제 그 다음에 콜론 빈칸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다가는 뭐가 들어오면 돼요. 요 카운트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카운트가 그래서 get count에서 여기도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코어도 점수 여기에 점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점수가 들어가 있는데 점수도 우리가 바꿔줘야지 되죠. 그래서 점수가 있는 게 LBL 스코어였으니까 얘를 카피해서 카피를 이미 했죠. 이미 했으니까 LBL 스코어를 요게 이제 점수로 가져와야 돼요. LBL 스코어에 가보면 여기 점수라고 돼 있죠. 점수라는 텍스트를 카피해 가지고 와서 점수라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문제 1, 문제 2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점수 0점, 10점 이런 거에 계속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값을 써주는 게 요건데 텍스트 앤서인데 텍스트 앤서는 문제 풀 때 여기에 내가 아까 썼던 답이 남아 있으면은 지우고 다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찮으니까 아예 지워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지워주려면 텍스트 앤서의 텍스트 속성을 지워주는 거죠. 글자를 없애준다. 요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 5개의 이 동작이 스크린 1이 처음에 시작될 때만 동작하는 게 아니고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여기에 있는 프로시저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를 누르면 요게 이제 프로시저 만드는 거예요. 요건 프로시저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요 위에 있는 방법으로 만들 거예요. 자, 얘는 얘로 만들면 되는데 얘는 뭐냐? 이 5개야 이런 뜻입니다. 5개를 갖다가 여기다 끼우면 이 프로시저 안에 이 5가지 동작이 들어가고요. 얘는 이름을 우리가 줘야지 되죠. 뉴 퀴즈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퀴즈, 새로운 문제 내는 프로시저 이렇게 이름을 주고 여기에서 스크린 1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 프로시저에 가면 우리가 만든 뉴 퀴즈를 이제 호출할 수 있는 조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호출할 수 있는 조각을 갖다 놓으면 스크린 1이 이니셜라이즈 되면 뉴 퀴즈 프로시저를 호출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뉴 퀴즈 프로시저에 가서 이 5개의 동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니까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게임이 진행될 때는 여기에 숫자를 쓰고 버튼, 제출하는 버튼을 누를 때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거기에서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튼이 btn 서밋이 클릭이 되면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때 뭘 맨 처음에 해야 되냐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문제 답을 쓰지 않고 버튼만 누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체크를 해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 if문을 가져다가 if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니까 논리에 가서 얘를 가져다 놓고요. 텍스트 앤서에 있는 텍스트가 내가 답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죠. 이 텍스트가 비어 있으면 이런 뜻이죠. 답을 쓰지 않았으면 이런 뜻이고 답을 썼다면 하면은 요거 not으로 바꾸면 되죠. 빈칸이 아니라면 이런 뜻이에요. 빈칸이면 그냥 끝나면 되는 거고 if에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끝나면 되는 거고 빈칸이 아니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채점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가서 채점하는 거를 가져다 놓고 채점은 어떻게 합니까? answer가 두 숫자 곱한 거랑 같은지를 비교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숫자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때는 math에서 가져옵니다. math에 있는 요거를 가져다 놓고요. 숫자를 비교하는 거는 math에 있는 요 이퀄을 가져와서 텍스트 answer와 컨트롤 CV 가 진짜 계산한 값 곱하기 한 값 곱하기인데 뭘 곱하기 했냐면 첫 번째 레이블 값 요거와 컨트롤 CV 해가지고 두 번째 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텍스트 앤서가 답이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숫자 곱한 것과 같으냐 이런 뜻입니다. 같으냐 이런 뜻이고요. 같다 그러면은 정답입니다라고 써줘야 되죠. 그래서 이건 같은 거니까 체크라는 레이블에 글자를 아까 채점 이렇게 여기서는 얘를 카피해서 쓸게요. 얘를 카피해서 쓰는데 얘가 뭐라고 돼 있었냐면 디자인 잠깐 갔다 볼까요? 디자인 갔다 오면 채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가 아니라 채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조인을 해야겠다. 얘를 텍스트에 조인을 해서 채점이라고 쓰고 그 밑에다가는 정답입니다 라고 쓰겠죠. 정답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내가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한 줄로 씁시다. 그냥 채점하고 정답 라고 써줄게요. 정답입니다 라고 써주고 얘는 지워버릴게요. 정답입니다 느낌표 이렇게 써줍니다. 정답입니다 하고 얘가 정답입니다 라는 거는 말로도 해주기로 했죠. 정답입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투 스피치를 가지고 와서 얘도 정답입니다 라고 써줍니다. CV 해가지고 얘는 채점이라는 말은 필요 없고 정답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답이니까 뭐가 바뀌죠? 정답이니까 그 점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점수는 LBL 스코어 점수니까 일단 스코어가 여기에 있는 글로벌 변수 스코어가 바뀌어야지 돼요. 얘를 가지고 와서 얘가 10점이 증가가 돼야 되니까 수학에 가서 더하기를 갖다 놓고 원래 있는 점수에서 원래 있던 겟스코어 점수에서 여기도 아까 틀렸나봐요. 여기 카운트고 요거는 스코어여야 하잖아요. 여기 스코어 아까 틀렸습니다. 얘를 스코어에다가 10점을 추가해야지 됩니다. 스코어에다가 10점을 추가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게 맞았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틀린 거죠. else 그렇지 않으면 틀린 겁니다. 틀렸다면 뭘 해요? 요거를 채점 틀렸습니다 라고 써야겠어요. 틀렸습니다 라고 쓰고요. 요 텍스트 투 스피치도 틀렸습니다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는 변화가 없으니까 이건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써주면 요 답을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정답이든 아니든 카운트는 하나씩 증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요 정답이냐 아니냐니까 그 바로 밑에 여기에다가 스코어가 아니고 카운트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1이 되고, 자, 요게 이제 증가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물어봐야 돼요. 10문제를 다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를 물어봐야 되니까 컨트롤 if문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if 요 값이 매스에 가서 얘를 갖다 놓고요. 매스에서 비교하는 건 요거예요. 요 값이 글로벌 카운트의 값이 컨트롤 C, 컨트롤 V 10보다 큰지, 그죠? 10보다 크냐? 얘를 누르고 여기가 10이냐? 처음에 1서부터 시작했잖아요. 1, 처음에 1, 하나 풀면 2, 그래가지고 10까지 갔는데 이제 11번이 됐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노티파이어를 사용을 해야지 되는 거죠. 노티파이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여기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때도 우리가 프로시저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일들이 많아서 얘를 간단하게, 이게 너무 길어지면 복잡하니까 여기에다가 프로시저를 하나 만드는데 이 프로시저의 이름은 노티라고 하겠습니다. 노티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노티를 부르면 되겠죠. 콜 노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노티에서는 뭐 할 거냐? 노티에서는 뭐 할 거냐 하면 여기서는 이제 노티파이어를 호출하면 되죠. 그러니까 호출하면 되니까 노티파이어에 가서 요거 아까 얘기했죠. show choose 다이얼로그 얘를 갖다 놓고 여기에서 메시지는 우리가 결과, 이 문제를 푼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이렇게 그 조인을 해서 여기다가 100점 만점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몇 점이다 할 때 몇 점은 요 스코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스코어를 가져다가 몇 점 스트링 하나 더 놓고 100점 만점에 몇 점 50점 이렇게 쓰고, 여기다 다시 갖다 놓고 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메시지 박스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타이틀이란 건 뭐냐면, 내가 파워포인트에서 보여줄게요. 요거예요. 요거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가 지금 쓴 거고, 문제풀이 끝이라는 게 타이틀이에요. 문제풀이 끝. 그래서 여기에다가 타이틀은 텍스트를 가져다 놓고 문제풀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풀이 끝. 그 밑에 100점 만점에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버튼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버튼이 두 개가 나오는데 네,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버튼은 예, 두 번째 버튼은 아니요 이렇게 써주면 예, 아니요 버튼이 나옵니다. 요 캔슬 러블은 그냥 놔두고요. 예, 아니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노티파이어가 나와서 내가 예, 아니요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선택이 되면 그 선택에 따라서 뭔가 액션을 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티파이어에 보면 선택한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노티파이어를 보면 선택한 다음에 after choosing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선택을 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초이스 값을 보내줘요. 초이스는 예, 아니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if 초이스가 예면, 얘는 이제 수학적인 검증이 아니, 수학적인 비교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논리 블록에 있는 요 블록을 가져다 놓고 초이스가 예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이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초이스가 예이면 카운트를 처음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처음에 카운트하고 스코어가 1, 0이었잖아요. 얘처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쭉 끌고 와야 돼. 이게 좀 불편하죠? 쭉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카운트를 set 글로벌 카운트를 뭐로 세팅을 하냐면, 카운트는 1로 세팅을 해야 돼요. 처음에 1번 문제니까 1번 이렇게 하고요. 컨트롤 CV 하겠습니다. 변수는 같이 나오니까 스코어는 0점으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채점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맞았다 틀렸다. 그러니까 채점 결과도 초기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LBL 체크를 셋해 주는데, 얘는 초기 상태로 LBL 요거거든요. 채점 요걸로 만들어 줘야지 돼요. 초기 상태로 컨트롤 C 해가지고 텍스트를 가져와서 컨트롤 V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만들어놨던 아까 만들어놨던 프로시저 중에 뉴 퀴즈가 있었잖아요. 얘를 여기서 호출하면 끝나요. 얘를 우리가 호출했기 때문에 프로시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를 호출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졌죠. 그 다음에 아니면 초이스가 얘가 아니면 아니오라는 뜻인데 아니오라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에 가서 close application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이 꽤 길어졌죠? 꽤 길어졌는데 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자, 카운트와 스코어는 글로벌 변수로 해서 처음에 1, 0로 세팅을 해주고 스크린 1이 이니셜라이즈 되면 요 5가지 동작을 해줍니다. 랜덤 값이 나오고 문제, 점수 표시되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 서밋 제출이라는 버튼이 눌리면 진짜 값이 써진 상태에서 제출을 했으면 요거를 하고 값이 안 써진 상태에서 제출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btn 서밋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눌러도 아무 동작을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요게 이제 값을 썼다면 정답을 체크해서 정답이면 이런 일을 하고요. 아니면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과 아닌 거에서 가장 큰 차이는 스코어를 올려주느냐 안 올려주느냐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정답이든 아니든 카운트는 무조건 한 문제 풀 때마다 1씩 올라가야지 되고 그래서 카운트가 10보다 크면 계속할지 물어보는 프로시저를 호출하고 거기서 화면에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다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예라고 하면 초기 값으로 처음처럼 카운트와 스코어를 1, 0으로 세팅해주고 체크도 원래 상태로 초기 상태로 바꿔주고 뉴 퀴즈를 호출하면 되고요.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그랬으면 그냥 프로그램이 끝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긴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코딩까지 다 끝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실행하는 거는 다른 동영상으로 보여줄게요. 또 다운될 수가 있으니